정책 자금을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만약 네. 안 되면 정부에서 빌려줘서 전세금 내주게 하고 그렇지, 맞아. 나중에 집 팔아가지고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뭐 고민을 한 걸 거고 아까 이제 우리 오창석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저는 왜 대통령이 이 시점에 저렇게 세게 그것도 아주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느냐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이 보수 매체들은 또 뭐 문재인 정부 때처럼 뭐 잘못해가지고 실패한 다음에 뒤집어 쓰려고 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달라졌기 때문에 2021년 당시하고 5년 뒤의 상황이 시장 상황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코스피도 많이 오르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한국갤럽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지만 자산 증식을 위해서 더 유효한 수단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주식이라는 응답이 부동산이라는 응답보다 10% 이상 높습니다. 아, 지쳤군요. 굉장히 오랜만에 네.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그동안에 뭐 이런 얘기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강남 집값 이런 거는 너무 올라가지고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아니, 만약에 30억짜리가 가장 저렴한 주식에 속하는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일반 회사원들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집들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어떤 투자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도 내일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제. 네. 이게 내 거다, 내 문제다, 나도 나중에 집 가지게 될 테니까 나한테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 잘 안 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청와대에서는 뭐 여론조사라든지 네. 부동산 문제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해봤을 거예요. 계산 돌려보고 예. 아 여기서는 세게 나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네. 대신 오창석 후보님 말씀처럼 김을 빼놓는 게 나중에 낫다. 네. 여러 가지로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낼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렇죠. 저 뭔가 네, 있죠. 근거가 있겠지. 네. 혼자 저럴 리가 없는데 저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 보수 정당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아, 거야. 자중질환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부딪혀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이나 행정력을 따라갈 수 없는데 지금끼리 싸우면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그렇죠. 메시지를 내도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100일 전부터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만약에 세금 내는 걸 밀어준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을까? 아니, 그렇지도 않죠.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아 물론 대통령이 표계산을 안 하니까 네.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강남에서 지금까지는 계산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네. 정확하게 계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날 수가 없지. 소수점까지 따졌습니다. 소수점까지 따졌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청와대에서까지 일해보진 않았지만 국회에서만 잠깐만, 네. 오창석 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집사면 집값이 떨어집니까? 강남에 사야지 내가 강남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강남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 산다니까 거기. 어느 동네 나가서 그 동네 다 조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오창석이라는 이름이 뭐 염산 같은 게 아닙니다. 부으면 높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의원실에서 일을 할 때도 뭐 하나를 발표하고 뭘 추진하려고 굉장히 좀 마음을 먹었다. 네. 그러면 사전 조사를 엄청 합니다. 그럼요. 우리 지역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뭐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얼마가 되고 뭐 단독주택에 사는 인구가 얼마가 되고 빌라 사는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전세 사는 인구가 얼마가 되고 이런 거 다 계산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데가 이제 서울 수도권이니까 특히 서울일 거고 네. 그럼 서울 지역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갔을 때 뭐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 관련된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입을 통해 나갔을 때 실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강남구에는 어떻고 강북구에는 어떨까? 은평구에는 어떻고 금천구에는 어떨까? 이거 각 구역별로 조사 안 해봤을까요? 네. 저는 100% 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다 계산을 해보고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갑자기 저희는 지난주에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아니, 뭐 하루에 4개를 써? 뭐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금요일 쓰고 토요일에 쓰고 네. 일요일에 쓰고 월요일에 또 때려. 네. 아 저거는 계산 끝났구나. 어떤 맥락을 지금 가지고 움직인다. 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2020년 말부터 시작돼서 2021년 초에 LH 사태 막 터지고 이러면서
사실 민주정부에 대한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LH 사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볼 수는 없죠. 하지만 해당 정권에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이었고 거기에서 커뮤니티가 막 활성화되면서 뭐 벼락 거지니 뭐니 온갖 얘기가 다 나오면서 민심에 불이 좀 많이 붙었던 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금 한 4, 5년 지났잖아요. 네. 돌아보니까 아 이거 나랑 관련이 없는 일이었던 것이고 이 정책은 반드시 시행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만 편하게 증식을 했었던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충분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분명히 실행을 할 것이다라고 믿음을 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분명하게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반드시 5월 9일에 종료하고 돌파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그리고 거죠. 이제 또 하나 보시면 그 보수 정당에서 어쨌든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좀 섬찟한 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한동훈도 쳐냈고 네. 내 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당이 약간 좀 단일 대우로 뭉칠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으면 지방선거의 승부수는 결국 부동산으로 걸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거의 100%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하려고 오세훈도 작년부터 뭐 세운상가 그쪽 밀고 뭐 한다는 어제 어쩌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던 거고 예. 국민의힘도 그 관련된 부분을 이 지방선거용으로 정책 개발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뭐 지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여대연구는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2월 또 되기 전에 1월 말부터 이거를 먼저 쳐가지고 네. 양도소득세 얘기하고 보유세 얘기할 거라고 아마 생각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8개월 동안을 잘 보시면 항상 대통령이 조금 더 빠릅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의제를 먼저 던지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가져가거든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역 통합 문제, 광주 전남 통합이랑 대전 뭐 충남. 충남 통합, 뭐 부울경 통합, 대구 경북 통합 이런 의제들 지난 연말을 거의 그냥 청와대 끌고 간 거예요. 맞아요. 그 각 지역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고 네. 이런 방식으로 그 뭐 이런 의제를 그때마다 뭐 주식시장 관련된 거, 뭐 이제 지역 통합 관련된 뭐 지역 정책, 부동산 문제 하기 전에 던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논의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정부가 된다. 대통령이 끌고 간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정치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 골치 아프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동성이 아니냐. 네. 뭐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리 가 있습니다, 대통령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밀가루, 설탕 등의 담합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강경 대응 지시에 검찰 10조 원대 밀가루, 설탕, 전력 담합 줄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 보시면 검찰이 서민경제교란사범 집중수사 52명 기소라고 되어 있고요. 밀가루 7개, 설탕 3개, 한전, 입찰 10개 업체 일망타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검찰 오랜만에 또 칭찬을 했습니다. 직접